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4.3, 구미 1.4, 안동 영하 0.9, 포항 4.2도 등으로 어제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등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도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 구미 영하 3도, 안동 영하 5도로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대구 8도, 안동 6도 등 오늘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다가 주말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선택형 수능 여파로 재수를 선택한 학생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입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선택형 수능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구체적인 잣대가 없다 보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불안한 나머지 하향 안정 지원을 했고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상위권 학생들은 입학을 포기하고 재수로 돌아섰습니다. 지역 대학 상위권 학과들이 미달 사태를 빚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당연히 올해 입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적성 있는 학과를 찾아가 들어가는 게 맞지. 내년 되면은 정말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큽니다. 특히 의대와 치대 정원이 전국적으로 1,200명 정도 늘어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더라도 수시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으로 올해부터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것도 대학 문을 더욱 좁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2달가량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 AI 청정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란계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면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 요원이 철새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화가 가능한 계란에 일일이 투여합니다. AI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AI 종란 검사로 5일 뒤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26곳뿐 아니라 야생 조류에서도 AI가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경북대 수의과학대학에서 해오던 검사와는 별도로 최근에 이곳 시험소에서까지 야생 조류에 대한 검사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금 사육 농가뿐만 아니라 야생 조류에서도 AI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야생 조류에 대한 특별 일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7일 AI가 전북 고창에서 첫 발생한 지 50일. 이제 경상북도와 제주도만이 청정지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오리 농가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의 산란계에서도 발생하는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오리보다 AI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닭 사육 농가가 훨씬 많은 데다 산란계는 알과 닭, 부산물 등 다양한 전파 경로에 노출돼 있어 AI 차단 방역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입식이 안 되도록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노개를 출하할 때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사람 이런 데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해주시는 것이 지난 4차례의 AI 발생 기간 중 짧게는 42일, 길게는 139일간 AI가 지속된 가운데 이번에도 4월은 넘어서야 AI가 종식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달 25일 대구 도심에서 열렸던 국민파업 참가자들을 경찰이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과 백창욱 청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 공동대표 등 17명에게 교통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에서는 경찰과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진에 찍혔다며 무작위로 소환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대구시 중구 적십자병원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000명의 시민들이 집회를 한 뒤 도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다 해산했습니다. 지역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103개 기업을 상대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84.3%가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44%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를, 16%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손실을 꼽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월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지역 107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2조 9,900여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4,400여억 원이 줄어서 3.26%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가운데 지역법인의 점유율도 3.31%를 기록해 전월보다 0.2%포인트 줄었습니다. 김천시와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은 지역 행복생활권 구상에 따른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발전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행정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